이 안철수 전 의원을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당 가칭입니다.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이 경기도당과 서울시당 등 시도당의 창당대회를 잇따라 열면서 이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어제 그 창당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 구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21대 국회는 최악이란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고 먹고 사는 민생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안철수 의원이 또 나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인 2017년 5월 1일에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 위원장이 문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지금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이런 분석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서 논란에 휩싸인 고려대 임미리 교수에게 사과 입장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상당히 좀 주목이 됐는데요. 결국은 아무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도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1대 총선은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논란과 이슈는 더욱더 커지고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경유톡에서는 이 문제들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정치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이 많이 오고 있던데 오시는데 혹시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네, 뭐 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지는 않아서요. 예. 네, 잘 왔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저희가 겨울이 실종됐다라는 보도를 드리면서 이번 겨울은 눈도 안 와서 겨울 같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을 또 내리는 모양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말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결국 정치도 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안철수의 예언, 안철수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번엔 좀 심심하다 그런 얘기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왔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경기도당, 서울도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창당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한 이제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경기도당 이제 그 창당 대회를 국회 이제 의원회관에서 이제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과거에 이제 본인이 세 가지 예언을 내놨는데 그게 상당히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고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예언을 내놓겠다 이러면서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첫 번째가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과연 예언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뭐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예. 평가가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국민들 그 민생은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또 했는데요. 네. 이거 역시 뭐 사실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예언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국민이 이제 반으로 나뉘어서 사실상 이제 내전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전 상태라는 거는 단어 선택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이제 쓴 거죠. 이제 예. 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좀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안철수 지금 뭐 전 대표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주장이기도 하고 네. 또 본인이 이제 국민의당을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서 입지를 다지는 과정에서는 어찌됐건 양당을 좀 최대한 양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중간지대에서 본인이 그 역할을 좀 찾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을 키우지 않으면 내전 상태로도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좀 예. 약간 그 표현 자체는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과거에 이제 대선 때까지는 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죠. 네. 70만입니까? 70만 정도가 지지를 또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근데 과거에 예언했던 3대 예언 이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때 이제 내놓은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집권을 하게 되면 5년 내내 반으로 나뉘어서 싸울 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이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전 세계에서 경쟁력이 가장 낮은 그런 뒤처지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던 그 대목인데 예. 우선 이제 첫 번째하고 그 두 번째 예언이 좀 이제 적중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예. 또는 야권에서 좀 이제 제기를 좀 한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죠. 이 자의적인 해석이죠, 야권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네. 안스트라다무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지난 대선 때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를 했다가 이제 결국 불출마하는 과정이 있었고 황교안 전 총리도 망설이다가 그때 이제 불출마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예언을 다 이제 달성시켰다. 이래서 그때 안스트라다무스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던 거죠. 예. 뭐 적중률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예? 적중률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이번에도 뭐 그 3대 예언이 맞았고 뭐 이번 예언도 과연 맞겠냐, 맞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내놓았던 예언 중에 적중하지 않은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난 대선 과정을 본인하고 문재인 그 당시 후보하고 양강 구도가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3등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했는데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는 서울시장 정도는 내가 충분히 당선될 거야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때도 2등도 아니고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도사님들 가운데 그러니까 정작 본인 일은 잘 그 예언을 못하고 못 맞추는 분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예. 예언이라면은 또 유명한 분이 있지요. 제3당의 뭐 시청자들께서도 늘 아시겠죠. 뭐 황경영 총재 같은 경우에는 늘 예언을 하고 네. 있습니다. 두 분이 한번 이렇게 그 예언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대북 문제, 경제 문제, 복지 문제 해서. 네, 사실은 대한신당의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분도 그분이 있었죠, 좀. 예언을 예. 굉장히 자주 하시는 편이죠. 예. 예, 예. 박스라무스라면서 그분도 그럼 같이 끼어서 세 명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저희가 한번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본인에 대한 예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추지 못한다. 근데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남권하고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주통합신당인가요? 지금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 이쪽으로 해서 지금 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 3당 호남 3당 추진 중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본인하고 이제 그 호남에서 경쟁을 하는 이제 유력당이 또 하나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남 3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섭단체 지금 등록도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실제 의원 숫자가 지금 그 정도 되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국회의원 숫자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 당으로 간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그쪽이 더 숫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호남 민심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서 그 호남신당 합당한 그 당과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국민의당이 일단 표 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삼자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예전 국민의당처럼 그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호남 지역에서는 상당한 득표를 했거든요. 예. 그때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런 표심이 호남 쪽에서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득표를 좀 했던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 영광을 과연 이번에 재현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쉽지 않다고 이제 전망을 하셨고 네. 이 다른 예언가들이 보는 안스트라다무스에 대한 이 앞날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의 예언을 내놨죠. 예. 호남에서 정의당도 못 이길 것 같다. 음. 그러니까 이제 3당도 못 할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남에 3당, 신당이 합당해서 나오는 정당이 있는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이 만약에 3등하게 되면 그러면 국민의당은 4등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한 네. 거예요. 예. 그리고 박지원 이제 그 대한신당 의원도 당연히 또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예언을 내놨는데 예. 호남에서의 역할은 더 이상 없고 찻잔속 태풍이 될 것이다라고 네.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도 지금 이제 호남 3당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의식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긴 한데 정치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다. 예. 그래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번 총선 때처럼 호남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현재까지 제가 지금 이제 귀국 이후에 일련의 행보를 봐온 바로는 그렇게까지 파괴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 박스트라다무스의 지금 실적이 좋아요. 예. 네. 계속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결국 뭐 예상한 대로 됐고요. 등 떠밀려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은 맞았죠. 결국 네. 그렇게 됐고 이낙연 전 총리 뭐 앞서 종로에서 이길 거다라고 예언. 이런 부분이 지금 네. 예언이 되고 있고 네. 이거 뭐 아직 도래하지는 않은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또 그만큼 저희 쪽에서는 헛발질이라고 하는데 네. 헛발질을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석방 그렇죠. 가능성을 얘기했고 지난해 9월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엔총회 연설 예언도 불발이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정말로 그 예언이 좀 100% 적중할 것 같으면, 그러면 뭐 이제 그야말로 그분은 나라의 국사로 모셔야 되죠. 예. 그런데 뭐 그런 분은 제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아유, 이거 뭐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딸 아이 때문에 김성태 의원 네.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결국 이제 출마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고 중진들이 또 몇 명도 그 출마하지 않기로 그렇게 그 가늘게 끈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더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 이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간에 핵심에 이제 그 임민희 교수 고대 연구 교수의 이 칼럼 이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 파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박사님께서는 일단 그 임민희 교수의 그 칼럼은 보셨죠? 네. 그 자체로 보실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뭐 좀 약간 편향된 시각을 이제 노출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집권 세력들이 이제 애초에 가졌던 또는 학생운동 시절의 그런 어떤 순수성 그런 것들을 상실하고 과거의 그 집권 세력들과 동일한 그런 이제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이제 투표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이 그렇게 주장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뭐 그렇게 꼭 투표를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약간 그러니까 편향적인 그런 이제 시각을 노출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결국 최종 판단은 국민들이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읽는 독자이자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이 사람 너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 그냥 뭐 그런 의견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그렇고 유튜브상으로도 그렇고 또 뭐 각종 방송에도 보면 각자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논객들이 나와서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글도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내 편, 남의 편 갈라서 그러니까 남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고발 조치를 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고발 천국이 될 것이다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정당에서 이런 고발에 앞장서는 것은 좀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정당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편향된 그런 논평들을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대당을 이제 욕하고 우리 당을 칭찬하는 우리 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편향된 그런 관점의 논평들을 상시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럼 그 사람들 그럼 각 정당 모두 다 선거법 위반이냐는 거예요. 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다 그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각 당의 지금 뭐 그 대변인들 다 지금 사실은 이제 고발돼 가지고 검찰 경찰 수사 받아야 정상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이제 편향된 시각으로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그걸 판정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이 사람은 너무 심했다, 너무 편향되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편향된 시각을 몇 번 노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거들떠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각자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이 또 자유민주 국가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그런 칼럼 하나하나에 그렇게 정당이 반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여론이 이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발을 취하를 했던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인들이 공격하는 그런 기회가 있거나 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 뒤처리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약점을 계속 노출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비판 여론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너무 과민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수세적으로 좀 변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반하고 달리 지금 집권 후반기로 지금 접어들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뭐 그래도 여전히 뭐 높은 편이라고 전 봅니다만, 그리고 이제 정권이 그야말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과가 지금 기대한 만큼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예. 경제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외부 변수도 작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레임덕을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기 정권을 과연 재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내부의 그런 불안감도 고조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건데 지금 이제 과거에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어요. 참여정부 때는 그 오히려 내부에서 굉장히 그 여론이 지금 많이 갈리면서 내부에서 서로 총질을 많이 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때 참여정부 후반이 시끄러웠고 어지럽죠. 열린우리당하고 당청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면서 더 빨리 레임덕이 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때 그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간다. 뭐 이런 이제 그 일련의 기류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당청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뭐 그 당은 청와대 출장소 비슷하게 거의 뭐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기능이 약간 좀 장애 상태가 좀 오면서 사실은 이런 무리수들이 지금 이제 자꾸 나오는 예.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그 현재 당청 관계의 문제, 또 현재 여당의 문제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군요. 근데 이제 그 내부 총질은 하지 않더라도 오바를 내면 안 되는데 자꾸 오바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에서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당사자가 누구냐? 서로 책임 떠는 게 바쁘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예. 또 그 어떤 의원은 뭐 공고라인에서 했는데 그 공고라인이 그 언론과는 상당히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세게 나가서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제 고발했다 취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누가 고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지금 명확히 가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아는 이제 뭐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공보 라인에서 이제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최고위에 이제 올린 것 같고 최고위에서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걸러졌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최근 들어서 워낙 고발건이 많아서 그러니까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실무자들이 판단 내려서 올리면 그냥 최고위는 어떻게 보면 통과 의뢰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예. 재가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질 않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결국 내부의 그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책임은 대표가 져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해찬 대표도 예. 누가 했는지 몰랐다면서요? 예, 고발을 했는지도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나중에 거예요. 이제 논란이 되고 나서야 이제 최고위 회의할 때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거를 하자고 한 거냐, 누가 예. 고발한 거냐라고 오히려 되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찬 대표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다. 네.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는 좀 뭔가 입장을 밝히셔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내부 검증 시스템을 좀 네. 잘 갖춰야 된다. 그리고 너무 이게요. 한 계파 일색으로 당 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당 실무 라인이 구성이 되면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어렵게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렇죠. 특정 쪽의 색으로 이 정해지게 되면 지도부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다. 보수통합신당이 오늘 창당을 하죠. 오후 2시에. 근데 여기도 도로한국당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교안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지도부로 됐기 때문인데 네. 짧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로 새누리당이 분명하죠. 현재까지 진도 상황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혁통위에 참가했던 그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지금 다 불참했잖아요. 예, 불참을 했죠. 그 불참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은 지도부 구성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지도부 구성, 새 지도부 구성을 할 때 외부의 인사들을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혁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외부 인사를 일부 그냥 수혈하는 정도로 가자. 그래서 결국 그분들이 나간 거란 네.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쭉 연결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제 통합이 부분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니까 수혈 방식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스그 도포 입은 데다가 그 양장 구두만 신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21대 총선의 국민 투표율이 가장 최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